나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녀는 나에게 말했지. 그녀가 사랑하던 저 달이 지네. 달이 몰락하고 있네. 아, 지금 목이 잠긴 상태에서 달의 몰락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오늘은 행복의 몰락 이런 거를 한번. 달의 몰락이라고 하는 노래는 김현철이라고 하는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그 퓨전 재즈를 하는 이 뮤지션이 나와서 춘천 가는 기차 갑자기 현대의 고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달의 몰락이 나왔는데 이 달이라고 하는 저 이쁜 달도 져버립니다. 그거에 대한 해석은 이제 대중문화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몰락할 수 있죠. 몰락. 오늘 제가 주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최근에 동양 고전, 동양 그 철학을 조금 얘기를 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조건,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조건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100% 동의하지 못한다고 해도 일정 부분의 조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 그 다음에 행복 그 자체. 이 조건과 행복은 그거 있잖아요. 이게 조건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진 않죠. 그죠? 행복하려면은 조건이 필요한데, 근데 이 조건 자체가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아. 그런 것을 가장 잘 드러내준 것이 제가 최근에 동양철학 요즘에 올해 들어와서 계속 열심히 계속 좀 달려온 셈이라서 맹자 얘기를 이렇게 인의 얘기를 했는데, 이 맹자 선생님이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정치 철학이죠, 사실.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어야 행복의 조건이 최소한의 조건은 돼야 행복이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다. 식구들을 부양하고 사람다운 삶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의 사건으로서의 행복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도 이제 조건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건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정 부분까지 동의할 수 있는 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활의 조건 같은 것들, 그렇죠? 이제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맹자 선생의 얘기가 스토아파 얘기하고도 너무나 잘 통하는데, 시기적으로도 거기가 멀지 않아서 그런가? 거의 동시되겠다, 그죠? 맹자 선생은 항산 없이 항심은 없다.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고, 그러나
이제 선비라면은 항산이 없이도 항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항산 없는데 항심. 어떤 조건이라고 합시다. 남들이 볼 때는 행복할 만한 조건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무너져 있어. 무너져 있는데도 항심이라고 하는 행복을 구성하는 이 관계 속에서의 기능, 사건을 내 가치를 두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선비겠죠. 그런 그 선비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맹자에게는 인의를 갖춘 분일 거고, 스토아파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그 자신의 그 역할, 에피큐로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에피큐로스는 소규모 공동체 안에서, 거기에서도 물론 행복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는 누구나 차별 없이 다 들어와서 소박한 형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복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조건조차도 좀 달리 보는 분들이 있는 거죠. 에피큐로스도 그렇죠. 행복을 추구했던, 정말 끝까지 추구했던 학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박하고, 그리고 평등하고, 그리고 이 잠깐 명멸해 가는 이 삶 속에서, 생 속에서 사건으로서의, 관계로서의 행복, 이런 것을 행복의 그 본질로 파악을 한 것이죠. 그리고 같이 대비되는 스토아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거기보다 더 넓은, 맹자가 그랬던 것처럼 세계시민으로서의 놓여있는 자리에서의 마찬가지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스토아파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에픽테토스라고 교과서나 교양서에서 읽어보신 적 있죠. 노예 출신의. 근데 이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현대사회는 이 조건이 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다양한 그 한 개인의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이 다 조건이 될 수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고, 그런 속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서 뭔가 일탈적인 그런 걸로 나가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사회에서 아주 상위 막 이렇게 조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으로 봤을 때 그런 그 막 집에서 그런 게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행복의 몰락, 달의 몰락. 달이 몰락하고 있네. 예. 다시 생각해 보면은 달도, 코너를 한번 가야 되나? 잠깐만. 요즘에 코너를 또, 저 연휴 때 갈 거니까. 자, 제가 오늘 그 마지막으로 킵해놓은 영상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찍는 건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찍습니다. 뭐냐면은, 그럼 조건도 새로 구성할 수 있고, 행복에 대해서도 새로 한번 구성해 볼 수 있다는, 새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깊이. 왜냐면 에픽테토스 같은 경우에 스토아파의 전반적인 그것이기도 하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로고스, 빛 안에서 거기에 맞게 사는 것, 빛을 향해 사는 것이 행복이지, 이 보통 사람들이 조건이라고 믿는, 뭐 현대사회가 더욱 그렇긴 하지만 인간 사회는 고대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사피엔스 시기에 이제 완전히 생존 방식이 달랐을 때는 달랐겠지만, 최소한 역사 시기로 넘어오고 청동기 되고 이렇게 하면서부터는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돈이죠. 돈, 그리고 권력,
그리고 그게 또 이제 같이 결합되어 있고, 양쪽이 서로를 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 북돋아 주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라고 하는 게 약간 풍족하게 있는 정도 수준이 행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 말은 대부분 분들이 이제 끄덕일 수 있는 수준의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조건에서 그게 잘 안 돼서 막 힘들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 소중함을 너무 잘 알죠. 이게 돼야 여기에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같이 시간도 보내고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이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발화하고 그 사건은 그렇게 사건으로 그 사건 자체로 의미가 있죠.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지 움켜쥘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심지어는 행복 자체도 그런데 조건을 움켜쥘 수는 없습니다. 조건을. 근데 항심과 항산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시 항산이 일정 부분 있어야 항심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 꼭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저는 여럿 봤고, 그리고 존경스럽고 나도 저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봤고, 현대도 많이 계시고요. 과거에도 많이 계셨잖아요. 예수 선생도 그랬잖아요. 에피크루스 선생도 그랬고, 부처 선생이 뒤로 빌딩 사고 그런 거 있어요? 공자 선생도 그냥 주유했고, 그 뒤에야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고. 근데 이거를 우리 일반인들에게 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스토아파의 에픽테토스처럼 이것도 행복이라는 것도 옮겨질 수가 없는데, 행복의 조건이 되는 이 탐심이랄까 탐욕을 어떻게 옮겨지느냐, 돈을 어떻게 옮겨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두지 마라, 이런 정도까지 가요.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훔치게 되거든. 결국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버스 운전기사님이 이 동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를 마신 것도 훔쳐가지고 벌을 받게 되고 하는데, 근데 이를테면은 이제 페이퍼 컴퍼니, 분식회계 이런 거는 훨씬 더 큰 돈을 훔치고 이렇게 경영권 방어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큰 돈이 왔다 갔다 하죠. 주가 조작하는 이 작전 세력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이거는 진짜 100원, 200원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돈을 훔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크게 하면은 벌을 잘 안 받아. 하여튼. 근데 근데 그렇게 한 그런 조건들이 빵빵한 사람들이 행복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회에서, 세상에서 보면 어떠세요? 전 그렇지 못한 경우를 실제로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왜냐? 바로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행복의 조건과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 움켜질 수는 없어.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순간들이고, 어떠한 사건들이고, 어떠한 교감이고,
뿐이야. 이것도 움켜쥘 수가 없어. 근데 조건을 움켜쥐는 데에 마음이 다 가버리는 경우에는 행복과는 일단 거의 요 사이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이 총력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항심을 위한 항산도 아니고, 혹은 행복이라고 하는 잡을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여기에 필요한 정도의 어떤 수준의 그 조건도 잡을 수는 없어. 그러나 그거를 갖다가 잡을 수 있다라고 믿고 끝간데 없이 계속 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 이쪽에 자리하고 있는 교감과 사건과 관계와 이 행복, 잡을 수 없기에 더 소중하다고 볼 수 있는 이 행복과는 어느새 거리가 너무 떨어져 버리고, 이 조건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이 자체로 이 행복감이랑 다른 어떤 감각인데, 계속해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더 불었어. 이 조건이 더 많이 커졌어. 조건이 막 쭉쭉 올라가고 있어. 주식 그래프가 쭉쭉 올라가고 있어. 근데 이 행복이랑 이미 멀어져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행복의 몰락이죠. 계속 여기에서 이제 놀다가 가는 순간 되면 행복도 움켜질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것인데, 여기에 있는 조건은 어떻게 움켜집니까? 조건을 움켜쥐고 관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의 몰락, 행복의 몰락에 대해서 오랜만에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항산, 항심 이런 건 아실 거고, 그리고 에피크로스, 스토아파 이런 것도 아실 거고, 예수 아실 거고, 부처 아실 건데, 막 복잡한 논리나 이런 걸로 들어가거나 이러지 않고, 딱 진짜 몇 개, 항산, 항심, 그리고 행복이라고 함을 움켜쥘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탐심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스토아파 얘기입니다. 스토아파는 층위가 넓긴 하지만은, 두텁긴 하지만은,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이제 저도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려웠나? 자, 감사합니다.